여러분 안녕하세요. 매주 말 주간 세계 경제 탑 뉴스를 발췌 소개하고 제 의견을 곁들이는 위클리 토픽스 오브 글로벌 이코노미 편집자 정견만입니다. 네, 8월 11일 위클리 토픽스 오브 글로벌 이코노미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세 건의 뉴스를 발췌하였습니다. 오늘의 토픽은 UK economy shrinks for the first time since 2012, 즉 영국 경제가 2분기 중에 2012년 이래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장, 역성장을 하였다는 BBC 뉴스 보도입니다. 오늘 두 번째 뉴스는 India's central bank cuts rates to 9-year low as economy stumbles, 즉 인도 중앙은행인 Reserve Bank of India가 경기 부양을 위해 올해 네 번째로 기준금리를 내림으로써 9년 내 최저금리가 되었다는 CNN 보도 내용입니다. 세 번째 뉴스는 Huawei unveils Harmony Operating System, won't ditch Android for smartphones, 즉 중국의 후아웨이사가 구글의 스마트폰 오퍼레이팅 시스템인 안드로이드의 수입이 막히게 됨에 따라 자사가 직접 개발한 오퍼레이팅 시스템인 하모니 OS를 웹개발자 컨퍼런스에 공개하였다는 로이터 통신 보도입니다. 네, 오늘의 토픽 UK economy shrinks for the first time since 2012 살펴보죠. 영국 경제가 2분기 중에 0.2% 역성장하였습니다. 이는 2012년 4분기 이래 처음이라고 하는군요. 제조업 생산과 건설업이 부진했고, 그리고 전통적으로 영국 경제에 많이 기여했던 서비스업도 비진했다고 하는군요. 자비드 재무장관은 I'm not expecting a recession at all 이라면서 리세션, 즉 2분기 연속 역성장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주장하네요. 그런데 영국 경제는 1분기 중에는 0.5%의 아주 양호한 성적을 나타냈는데 그 요인은 제조업체, 특히 자동차 업체 등이 당초 브렉시트 데드라인인 3월 29일을 앞두고 미리 생산 및 재고를 대폭 확충한 결과라고 하는군요. 이처럼 1분기에 브렉시트에 대비한 컨틴전시 플랜에 의해서 자동차 등을 대량 생산한 제조업체들이 과다 재고로 인해서 이제 2분기에는 생산을 축소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처럼 영국 경제는 브렉시트 언서턴티 그리고 세계 경제 침체 여파로 기업 투자와 소비 심리 위축이 계속 불가피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드네요. 게다가 신임 보리스 존슨 수장이 취임한 이래 노딜 브렉시트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최악의 선택이죠. 최근 파운드화의 약세 현상, 현재 2년 내 최저 수준입니다. 달러 파운드 환율이 1.2106이군요. 이러한 환율은 영국 경제의 펀더멘털을 반영하고 있다고 봐야죠. 지난주 초에는 뱅크 오브 잉글랜드 영란은행이 최근 올해 경제 성장률 목표를 하향 조정했죠. 그래서 5월에는 1.5% 예상하다가 지난 8월 초에 1.3%로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마크 칸의 영란은행 총재가 내년 1월에 퇴임하기로 예정되어 있는데 그 전에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예상되는군요. 금리 인하는 파운드화의 추가 약세를 예정하고 있고요. 영국뿐만이 아니고 유럽 주요국의 경제도 침체 일로에 있습니다. 특히 독일 경제가 심각한데요. 지난 1분기에 마이너스 0.1% 역성장 한 데 이어서 다음 주 수요일 발표되는 2분기 GDP 결과도 마이너스 성장이 지금 예상되고 있습니다. 수출 주도형 경제라서 미중 무역전쟁 그리고 브렉시트, 세계 경제 침체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고 있는 거죠. 이탈리도
1분기에 0%에 이어서 2분기는 역성장 가능성이 있고 프랑스는 1분기에 0.2% 성장했지만은 2분기는 아주 나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세계 경제 침체와 관련해서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미국과 중국인데요. 두 나라 무역전쟁 당사국으로서 이제 악영향이 가시화될 게 뻔합니다. 그 외 세계 주요국들도 무역전쟁, 환율전쟁, 금리전쟁, 그리고 브렉시트 등 각종 경제 여건의 악화로 수출이 부진하고 투자가 부진하고 소비까지 부진함으로써 성장 둔화가 불가피하고 있습니다. 특히 독일의 여건이 가장 나빠져서 리세션 우려까지 내고 있습니다. 최근 1, 2주 사이에 인도, 브라질, 뉴질랜드, 필리핀, 태국, 호주 등 각국이 그 정책 금리를 인하했는데요. 물론 자국 경제 침체를 방지하기 위한 면도 있지만은 또 한편 환율 전쟁과도 관련이 되어서 여러 가지 우려를 내고 있습니다. 한국 경제도 이와 같이 대여건의 악화로 수출과 투자가 부진해지고 따라서 성장 둔화가 불가피합니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경상수지가 흑자를 유지하는 것은 천만다행이라고 하겠죠. 여기에다 한일 무역 분쟁이 지금 감정 싸움으로 번지고 있고 와중에 북한은 또 연일 미사일을 발사 시험하네요. 화가 납니다. 여기서 평소 제가 생각하고 있던 한국의 통일 비용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한국의 통일 비용이 독일보다 훨씬 더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남북 경제력의 격차가 독일 통일 당시 동소독보다 더 크고 훨씬 더 크고 또 나라가 분단된 지 벌써 75년이나 되어서 그 둘을 봉합하는데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 거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독일의 경우 분단 45년 만에 통일, 1990년에 통일되었는데 현재까지 약 2조 유로를 투입했다고 하는군요. 동독인에 대한 연금 지급, 그리고 동독의 SOC 투자, 그리고 고용 지원 등에 사용되었다고 하는데요. 아직도 동서 간의 경제적 격차가 크기 때문에 동서가 대등한 수준에 이르길 때까지 통일 비용이 계속 든다고 하네요. 독일이 오랜 동안 통일을 준비했다고는 하지만은 그 후에 너무 서둘렀다는 지적이 많이 제기됐다고 합니다. 따라서 남북 통일은 우리의 염원이긴 하지만은 조기 통일은 정치적인 대박은 될 수 있겠으나 경제적으로는 쪽박일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오늘의 두 번째 뉴스, India's central bank cuts rates to 9-year low as economy stumbles. CNN 보도 내용 살펴보시죠. Reserve Bank of India가 지난 7일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서 올해 네 번째로 기준금리를 인하하였습니다. 중앙은행의 시중은행에 대한 기준 여신금리는 5.4%로 내렸는데 이는 2010년 4월 이래 최저입니다. 작년 12월에 취임한 다스 총재는 취임한 이래 매번 회의 때마다 기준금리를 인하하였네요. 전임 총재는 작년 12월 정부와 정책 이견으로 돌연 사임하였죠. 한편 지난주 초 발표한 인도의 경제 성장률이 1분기 6.6%에서 2분기에는 5.8%로 크게 하락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5.8% 성장은 2014년 이래 최저이고 1년 만에 중국의 성장률보다 낮아진 성장률을 나타낸 것입니다. 인도 경제의 당면 과제는 작년에 발생한 경색 사태, 그리고 최근 총선으로 인한 소비 둔화 문제, 여기에다
세계 경제 침체로 인한 예수 둔화 문제를 모두 극복해야 되는데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이 명백하게 경기 부양적으로 바뀌게 되는 계기가 된 거죠. 이에 따라 인도 중앙은행은 차기 정책이 10월에 있을 정책회의에서 다시 한번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군요. 그런데 전임 총재가 작년 12월에 전격 사임한 것은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문제로 얘기되는군요. 중앙은행의 설립 목적은 대체로 물가 안정을 통한 경제 성장입니다. 따라서 물가 안정에 정책 우선순위를 두는 경우가 많죠. 실제로 전임 인도은행 총재는 인도의 물가를 잡는 데 큰 기여를 했어요. 인도 소비자 물가를 보면은 2013년에 9.9%나 상승하였습니다. 그 다음에는 6.6%, 그리고 4.9%, 4.9%, 3.3% 이렇게 쭉 내려왔죠. 올해 6월의 작년 동기 대비 물가 상승률은 4.9%로 올랐어요. 올해 들어 4번이나 금리를 인하하는 등 통화 완화적 정책이 물가 상승에 기여하였다고도 볼 수 있겠죠. 인도 경제가 물가도 다시 안정화시키면서 경제 성장을 이루어가기를 기원합니다. 네, 오늘의 세 번째 뉴스. Huawei unveils Harmony operating system won't ditch Android for smartphones. 로이터 통신의 보도 내용입니다. 지난 금요일 후아웨이 테크놀로지사는 자체 개발한 스마트폰 운영 시스템 하모니 오퍼레이팅 시스템을 공개하였습니다. 후아웨이사는 하모니 OS가 구글의 안드로이드나 애플의 iOS와는 완전히 다른 운영체제라고 지난 5월 미국 정부가 후아웨이사에 대한 구글 안드로이드 제품 수출을 제한한 데 대항하는 것입니다. 후아웨이사는 당분간은 구글 안드로이드를 계속 사용할 계획이며 점차 스마트폰, 스마트워치, 스피커스, 버추얼 리얼리티 게지트 등에 사용할 계획이라고 하네요. 무역전쟁 악화 속에 자체 기술 개발로 미국 기업에 대한 의존도를 낮춘다는 의미가 깊군요. 때마침 지난 금요일 트럼프 대통령이 후아웨이사에 대한 미국 기술 제품 수출 승인을 보류하겠다고 밝혔는데 이거와 또 연결되네요. 하모니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성공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구글 맵이나 이메일 등과 같은 OS 지원 앱들의 성공적 개발 여부가 관건인데 후아웨이사는 자사의 제품 개발 시스템 내에 80만 명의 앱 개발자들이 있다면서 중국의 대규모 시장에서 유저 디맨드에 의거 앱 개발을 촉진할 수 있다고 자신하네요. 후아웨이사는 개발자에 대한 지원책으로 하모니 OS에 탑재되는 개발자 앱에 대한 수수료, 인테이크 피라고 하는군요. 그 수수료를 수익금의 10 내지 15%로 낮출 계획이라고 하네요. 현재 구글과 애플은 앱스토어 수입액의 30%를 수수료로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아웨이는 개발자를 위해서 총 $1 빌리언 투자할 계획이라고 하네요. 이 10억 불의 80%는 해외 개발자에게 지원할 계획이라고도 하고요. 하모니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정착되는 데는 5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는데 우선 당장 지난 10일부터 스마트 스크린 TV 제품은
OS를 탑재해서 출시했고 이후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다른 제품에 적용할 계획이라고 하네요. 근데 과거 삼성전자가 그 오퍼레이팅 시스템을 선배한 적이 있죠. 삼성전자는 구글의 안드로이드, 그 애플의 iOS에 대항하기 위해서 타이젠 OS를 개발한 적이 있습니다. 이 타이젠 OS를 스마트워치 그리고 TV에 적용했었는데 그러나 앱 개발의 부진으로 포기를 하였다고 하는군요. 네, 오늘 또 제 위클리 토픽스 오브 글로벌 이코노미를 예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